자, 한국 측은 어떤 전술과 전략을 가지고 있느냐. 김정태 교수가 여기를 그만두고 나서 놀랍게도 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을 하고, 그 다음에 국사패착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계속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잘했는가를 책으로 썼어요. 다행히 한국과 중국의 국방 가인시. 거기 한번 볼까요? 2004년도 거기서 쓴 겁니다. 지금 203쪽에. 2004년도 1월 8일 일자예요. 고구리 영토를 찾으러 온 것이 아니고 중공에 있는 고구리의 훌륭한 유적들을 잘 보호하고 잘 관리해 달라고 부탁하러 왔다. 라고 말하고 고구리 역사 문제가 정치적으로 흐르지 않게 학문적으로 논의할 것을 주문하였다. 그쪽에서 아니라 우리가. 여성 주임 1인입니다. 남성 여성이 아니라. 여성 주임은 따뜻하게 우리 일행을 맞이하셨으며 학술토론 회의에 긍정적인 자세를 취해주십니다. 우리의 전술 전략이었습니다.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본인이 쓴 겁니다. 내가 신청하는데 동북아 역사재단에서는 그 자료를 내주지 않았는데 다행히 이 사람이 자기 회고록에 쓴 거예요. 자기 책에다가 자랑스럽게 이게 썼습니다. 여러분들은 아까 공산당의 여러 가지 정치의식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예. 이거 이길 수 있습니까? 이거 이기는 건 놔두고 여성 주임께서 따뜻하게 우리 일행을 맞이하셨습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이게 무슨 수령한테 한 얘기가 아니고. 자, 한번 제가 솔직히 볼까요? 여기 발표한 논문입니다. 한국 측에서. 한국어 계통과 문자 사용에 본 고구리의 언어와 문자. 고구리 적성 추억 역사적 추이에 대해 벽화 천문사상. 벽화 중국 남북쪽 미술사신들. 요동 동부쪽 초기 고구리 문화의 형성과 문화적 이게 도대체 소유권은 뭔 상관이에요? 이지도 없었어요. 자, 이 부분을 저는 논문을 보자마자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이거 뭐야, 이거? 뭘 했다는 거야? 라고 했는데, 소유권 주장을 할까요? 이 변호사가 가가지고. 근데 소유권 주장을 안 하고 이지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동, 고구려 문화의 역사적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구려는, 그러면 조언이 다르다는 것은 뭐냐? 고구려는 한나라 경내에서 건국하였다. 아니다. 고구려는 독립국가가 아니라 지방정권이다. 아니다. 독립국가다. 수단과 고려와의 전쟁은 국내 전쟁이다. 다 거기서 주장하는 겁니다. 아니다. 이건 국제전이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럼 그 사람들 그렇게 하면 그쪽에서 안 한다고 해요. 안 한다고 하더라도 이 얘기를 했어야 돼요. 그래야지 재판이 안 끝날 거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우리 거로 주장하고 재판이 끝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인정은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자, 1차 회의 그렇게 됐다. 결국은 그쪽 함정이 빠진 겁니다. 네. 한국 측은 고구려 연구재단의 설립 목적과 다르게 학술단체 노릇을 했어요. 아까 보이죠? 예. 학술단체 노릇을. 그쪽이 뭔지를 알지도 못하는 아마추어가 들었습니다. 네. 아마추어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위험한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제는 영국사 한 사람이 들어왔어. 우리나라 어디로 가는 겁니까? 우리 역사가. 네. 그럼 한번 뒤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봤듯이 동북 삼성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네, 제가 여기 모스크바에서 온 분에게 있어서 한 말씀 말씀드리는데 동북 삼성에서 제가 이 당시에 동북 지역에 그 발굴을 하고 있었어요. 발굴을. 그래서 발해 문제에 대해서. 그때 이제 저는 중국 친구들이 많다고 그랬죠. 예. 네. 중국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블라디보스톡이나 하바롭스크로 가면 정부 공무원들이 전부 여비의 절반을 드립니다. 왜냐? 이게 옛날 우리 중국 가니까 가서 잘 보고 와요. 이렇게 옳고 디프레심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대표라는 사람이 변호사람이 가서 우리 그 주장도 않고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리바이만 형성해주고 왔단 말이에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 당시 보세요. 그 사람들은 앞에서는 그렇게 하고 뒤에서는 고구려 문제 학술 토론을 이룹니다.
자, 보세요. 마대장이 탁 거기 가서 섭니다. 앞에는 여기 와가지고 쫙 얘기하고 뒤에 가서는 이게 여성이라는 사람이에요. 주인이라는 사람. 뜨겁게 맞이해 주셨다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 가지고 고구려 역사 문제 학술 토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 2004년 8월 9일치. 그럼 우리는 연변대 교수를 다 우리 편인 줄 알고 또 가서 통역을 맺고 번역을 맺죠. 그 번역이 4년 전거든요. 이게 무슨 너무 이게 정술이고 전략이에요. 거기 뭐라고 쓴지 책에 나는 연변대학 총장하고 옛날부터 잘 알던 사이라고 잘 알아요. 애들 같아요. 제가 읽어보면. 애들이 무슨 하는 것 같았어요. 그 다음에 동북사지라는 게 나옵니다. 동북사지. 2004년도에 처음 생깁니다. 이것은 딱 목적이 있는 책입니다. 2017년도에 이걸 없애집니다. 왜냐? 목적을 위해서 정신 박수를 줍니다. 거기에 앞에서 하는 동안에 2004년도에 별강사 이론 기자조선 고구리 발해 고래 조선 백두산 문제에 대해서 무려 103편의 논문을 썼어요. 발표를 했어요. 이게 휴전입니까? 앞에서 휴전해놓고 그 짓 한 거예요. 네. 그럼 이 동북사지라는 게 무엇인가? 이 동북사지는 동북의 역사와 이 지라는 게 지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영토라는 뜻입니다. 역사와 영토라는 뜻. 2004년 1월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여기 고문이 누구냐? 아까 마대정 총사령관이죠. 여기 사장이 누구냐? 잡지사 사장 장보규. 아까 김민수 선전부 부부장이라고 그랬죠. 사회공헌 부원장이죠. 동북공정 전문위원이죠. 부원장 공산당 김인선 선전부. 이런 사람들이 다 이걸 맡아가지고, 자, 그러니까 이걸 분석하면 공산당이 그동안 어떻게 진행됐는가 100% 나오는 거예요. 제가 동북공정 백서에 이걸 6명이 나눠서 다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쓰고 뒤에 부르고, 2편 보면 여러분들이, 자기서 뭘 주자하고 몇 편이 나왔고 자세히 분석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것은 동북아 역사제도를 국가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억울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하도 안 해서 제가 분석을 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우선 그걸 다 확보하는 것도 힘들었어요. 수천 편의 논문을 확보하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 다음 분류. 그건 몇 명이 한 거예요. 그거. 자, 그러면 이 동북사지라는 것은 뭐냐? 1980년부터 99년까지 서북사지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서북사지는 서쪽, 북쪽, 위구르, 카자흐스탄, 몽골, 충도, 선비, 유연, 돌골, 위구르, 몽골사를 중국사로 만드는 그것을 했고, 이것이 바로 마대정이라는 사람이 몽골사를 전국자로서 이 프로젝트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이 팀이 그대로 동북사지로 넘어온 겁니다. 자, 이 정도는 알고 그쪽 돼야 되지 않겠어요? 예. 여기 논문 한 편만 나와도 바로 분석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이 동북사지 2004년부터 2016년까지 16년간 했는데, 동북은 뭐냐? 러시아 동북공정에 전부 고구려 문제만 나온 줄 알아요. 아니에요. 거저돈 문제부터 다 나오고, 그게 러시아 문제가 24편 중에 7편이 나와요. 제가 블라디보스토크하고 2007년이구나. 그리고 2007년에 내가 모스크바라고 갔네. 그때 가서 발표를 했어요. 여기 동북공정 얘기 들었다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러시아 학자들이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이거 토론하자 이렇게 나왔어요. 몰랐으니까. 그만큼 은밀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학자한테 러시아에 있는 분한테 투바 공화국을 중국이 먹으려고 그런다고 했더니, 그거 옛날에 다 끝난 얘기라고 그렇게 중국을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정말 아마추어들이 하는 그런 소리입니다. 저는 그냥 한 게 아니에요. 거기 홈페이지에 나온 거 전부 정보를 입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동북은 러시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의 조선, 부여, 거란, 고구리, 여진사를 중심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잡지가, 요것은 1980년에 만들어서 96년도에 폐간을 시켜요. 서북사지.
그리고 2004년에 동북사진을 만들어서 16년에 폐간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이건 목적이 있는 학술지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분석하면 거기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 나오잖아요. 분석하지 않았어요, 동북역사전에서. 예. 이것이 그런 목적으로 나온지도 몰랐어요. 자, 동북사지가 왜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중국의 학술 해결에서의 학술이라는 무엇인가? 학술지죠. 이거 학술지예요. 학술이라는 무엇인가? 목표. 동북의 역사와 영토를 연구하는 전문학자와 독자들의 요구에 호응하며 역사와 영토입니다. 사지라 타 해석을 역사와 지리라고 했습니다. 네. 선진 문화의 전진 방향과 마르크스의 역사관과 조국과 민족관을 견지하는 것입니다. 거기 너무 함부로 심는 거 아니에요. 근데 표면은 우리한테는 학술적으로 다 얘기했지. 이랬던 거예요. 뒤에는 이렇게 나오고 거기 나와 있는 실력을 보여준 거예요. 제가 뭐 파낸 것도 아니에요. 네. 선진 문화의 전진 방향과 마르크스 역사 이것 지금 보세요. 그 다음에 동북 역사, 대지, 문화, 민족, 문학, 고고 같은 연구와 아울러 특히 고구리 연구를 적극 표출한다. 그 다음에 활동도 보면 국가 주권과 영토 보전, 사회과학의 영예, 사회 안전과 경제 발전까지 연구했습니다. 자, 결과를 한번 보실까요? 제가 통계를 낸 겁니다. 거기에 나온 논문들. 그런데 이상하게 2009년도 여기서는 이런 전문가 원단이라든가 학술 원리를 쭉 하다가 2010년부터는 이게 싹 없어졌어요. 같은 책인데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그냥 고구려 발해이고 그 다음에 동북 역사예요. 이렇게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이것을 계량 분석하고 의시적으로 분석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다행히 저는 역사학자지만 경제사를 연구한 사회과학자예요. 저는 경제학 박사입니다. 그리고 마르크스 경제 공부했고 리스트의 역사학과를 공부했고 했기 때문에 저는 딱 역사 통계를 딱 보니까 여기 딱 뜨는 거예요. 이게 뭐냐? 여기까지는 동북공정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연구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자기 역사로 만든 것을 국사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여기서는. 여기는 국가고 여기는 지방. 네. 그렇게 해서 끝난 거예요. 17년도. 2016년 끝나고 2017년 시진핑이가 트럼프를 딱 만납니다. 트럼프를 만나고 뭐라고 10분간 얘기해요. 나중에 트럼프가 딱 하면서 내가 시진핑을 만났는데 한국 역사에 대해서 not North Korea. 지금 문제되고 있는 북한 말고 한국 역사에 대해서 10분간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뭐 삼국을 알겠어요? 고려를 알겠어? 트럼프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10분간 들었는데 It's not so easy. 장난 아니던데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은 거기다 뭐라고 제목이 뭐예요? 한국은 차이나의 일부다. 국제 G2에서 어떻게 해서 이것이 문제가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G2에서 어떻게 이게 주제가 돼? 한국 역사가 손대지 말라는 얘기예요. 트럼프한테 손대지 말라. 그래서 거기서 G2에서 끝난 거예요. 그게 언제야? 17년 끝난 거예요. 이건 제 분석이니까 누가 반박을 하시려면 하면 돼요. 학술적으로 해야 돼요. 이건 제 나름대로 전체 16년간의 모든 동북사진을 분석해서 통계를 한 결과 제가 분석해 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모두 뽑아서 다른 분들 5명 빼놓고 한 것이 중화인민국 국사가 된 조선 부여 고구리 발해라는 책을 냈습니다. 오늘 작년에 나왔으니까 최근에 나왔죠. 자, 내가 감히 네가 뭔데 대한민국 사람이 이 역사가 다 중화인민국 국사가 됐다고?
그럼 난 맞아 죽어야죠. 사실이 아닌 걸 했으면. 저는 목숨을 걸고 이 책 썼어요. 제목을 뺐고. 보라! 이렇게 됐다. 만약 내가 잘못했으면 날 죽여라! 자, 그런데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들고 있어서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제가 5년간 사실 저는 절에 들어가서 동풍 다 떠나서 수행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나와가지고 보니까 이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예. 자, 이렇게 지금 5명이 의시라, 박승범, 박창규, 강규철, 박선영 이런 사람들이 아까 그 분석한 겁니다. 동국사진을. 그래가지고 옛날 조선에 대해서는 의시라고. 그 다음 박승범이가 고구리. 그 다음 박창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신라, 백제도 다 자기 소위 그 반식민지 국가라는 거 분석. 강규철 우리 고구리 연구의 부회장의 발해 문제. 박선영 요즘 간도 문제 여기서 나왔습니다. 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다 해가지고 제가 산에서 내려와 보니까 12책이 아니라 5명밖에 없어요. 동국공영에 처음에 나왔을 때 거기 한 대응 논리만 했을 때도 30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나와서 보니까 그게 없더라고요. 예. 자, 어쨌든 이런 상황이고, 자, 2005년도에 또 한중 학생회의가 열려야지 되는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때 열립니다. 이때까지는 김정대. 이때까지는 김정대입니다. 그런데 이 김정대 선생께서 제목이 되기도 고구리 문화의 역사적 의의. 소유권 나오지 않았어요. 소유권 시음자도 나오지 않았어요. 네. 왜 그랬느냐? 이미 김정배 고구려연구재단은 사형 선고를 받고 있었어요. 변호사가 내일이면 변호사 끝나. 근데 오늘 변호를 가지고 변호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겠죠. 뭔 일이 일어났느냐? 여기서 2004년도 한중 역사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고구려연구재단을 세웠는데 2005년도 한일 역사전쟁이 일어나. 이게 독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이 문제를 해결하라. 그러니까 바른 역사 기획단이 생겨요. 이게 동북아 역사재단법을 입법 예고를 합니다. 이때 이미 고구려재단은 동북아 역사재단 흡수론이 1년 반 만에 사라질 위기에 되고 결국 1년 뒤에 흡수 합병됩니다. 결국 이 해는 이지선을 지금 전투를 하고 있는데 지금 6.24년 때 안록강에서 전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학술회에서도 중화인민공화국이 침탈한 조선 부여 고구리 발해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언급이 안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마대진이 있죠? 송 대통령 그죠? 그게 왔어요. 지휘로 오니까 우리 김정배 이사장이 제주도를 모시고 와서 막 관광 안내를 하고 하는 거. 관광 안내만 그게 아니라 동부에서 고구려 연구재단 한번 가보고 있습니다. 또 데리고 가. 다 보여줬어. 또 이 전쟁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나는 도대체 이건 상식적인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문제가 이때 벌어진 거예요.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자기가 썼어. 자기가 모시고 제주도로 돌려가지고 우리 사무실을 가보자 해서 갔더니 3가지를 지적하더라. 제대로 딱 지적했어.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동북아 역사재단이 생긴다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딱 짚어버린 거예요. 너는 지금 내리면 끝나는 놈인지 내가 알아. 이 얘기잖아요. 거기다가 우리가 소유권 주장을 해요? 결국 안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